오늘 시장 견딜만 했습니까? 지금 오랜만에 지난주에 이어서 완투 조정받았죠.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들의 조정이 좀 컸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저물어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에너빌리티가 지금 몇 프로 빠졌어? 17% 갔다 왔어요. 이게 지금 오후에 7시 정도에 부터 밀어가지고 한번 싹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브리핑 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확실하게 지금은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이제 원전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 있죠. 예,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는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바로는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도 지금 개인들이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어서 단기간에는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해서 우리 가족분들은 오늘 장중에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라 했어요. 왜냐면 단발성 부분들의 메시지 치고는 좀 셉니다.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악재다. 이미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악재지만 지금은 호재에서 나오는 악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딜 거며 시간적인 요소가 클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협상 부분이 일어나면서 종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무래도 방산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이 나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네 무기 팔아서 벌었던 주가들은 휴전하네 또는 화해하네 이러면은 본래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방산에 대한 내용은 앞전에 계속 오버슈팅 나왔다.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게 더 낫다. 여기에서 이 추세보다는 또 새롭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역할을 좀 보자. 지금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대까지 물론 조정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가는 종목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곱게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부자로 모시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없다는 거지. 편안한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흔들면서 가는 거지. 지금도 조금 여러분들 좀 불편하죠? 불편한 것들. 아마 초보분일수록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차님들은 4년 동안 이걸 어떻게 받았냐 이거지 이거. 이 불편한 시장을 받아가면서 조정 받으면서 맞으면서 이걸 지나갔던 투자자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잖아. 2주 전부터 그렇죠. 시장에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많이 할 겁니다. 현대건설, 뭐 한국전력 전부 다 원전 관련해서 주가가 오늘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뭐 폭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세에 대한 인상의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라 뭐 단기간에는 그런 원전 내용 때문에 눌리겠지만 3분기 영향은 크게 받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 부분들은 크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들은 지금 겹겹이 악재죠. 전체적으로. 뭐 원전 부분도 요번에 또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정부에서 건설에 대한 규제, 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제 부분들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을 안 받고 그냥 가면 참 좋은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쁜 자리가 왔다는 거지. 이뻐야 아주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아주 그냥 급등 역할 나왔죠. 흥분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팔 사람 팔아야 간다. 그건 언제든지 똑같아. 그래서 흔들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부분. 뭐 저점께 가니까 이제 힘들죠. 힘들고 나 판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외국인은 오히려 또 좀 사고 있네요. 그나저나 지난 부분도 보면은 거래량에 대한 대금 부분들 200 선물 인버스가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완전히 주가가 폭락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주가 폭락 많이 나와도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올라와도 끼케야 이거밖에 안 올라가요. 이때가 4월 달에 폭락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니까 얘는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잘 바닥에 샀다 해도 2,000원에서 2,600원 한 30% 먹는 거야. 30%. 이거 먹으려고 이걸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예. 그 다음 작년도 보면은 여름장 요래요.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그리고 4년, 5년, 그리고 8, 6년. 잘 가는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그러니까 6년에 대한 연속이 지금 여름장이 흔들고 있어요. 신용도 좀 올라왔는 부분이고. 벌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시장 흔들기는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좌가 많이 벌었다고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현금을 좀 갖고 있자. 약간 요런 템포를 좀 가지는 게 좋다. 오늘은 현금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보자 이거지.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맞는 나의 플랜을 가져가는 거야. 현금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이 있다.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기회는 봐야 되겠죠. 기회를 지금 내가 노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을 좀 더 잘 재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을 종목들을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오히려 현금이 적을 때 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력을 최고로 발휘할 때가 아닌가. 총알은 작고 적은 많아. 근데 나는 생존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지금은 집중해야 되고 종목 선정은 후회 없는 종목으로 해야 되고요. 최소한 지금 투자하는 종목들이 나는 몇 년의 세팅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최소한 1년 세팅을 한다면은 지금 배당금 플러스 대비 최소한 30% 이상은 나와야겠죠. 여기에 적합한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조금 눌림목을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유지가 돼야 될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목 서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할 종목들을 미리 선정해 놓으시라. 언제 그 종목들이 싸게 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죠? 싸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혹시나 현금을 챙기려면 많이 이뻐졌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종목들 있죠. 이거는 기대감이 없겠다. 라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좀 팔아서 일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다음번에 내가 대응하지 못했던 시장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현금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한다. 이제 시장의 역할 때문에 주가가 누르는 부분들, 주가가 누르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나는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할 게 이제 결국은 기업 분석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봐봐. 이 시기에 내가 만약에 얕은 마음을 갖고 있고 힘든 마음만 갖고 있다면 과연 이 자리를 내가 받아내고 갈 수 있을까? 지금 뭐 조정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도 받을 거고 외국인 투자자도 받을 낼 거고 다 박살이지 뭐. 한국 시장에 지금 현재 오늘 내일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부터 바닥에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위에부터 사신 분들은 힘들다는 말이지. 그죠? 이제 돌파 좀 늦게 사가지고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손절할까, 끌고 갈까 매번 지금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종목들이 11월 달까지 지나가야 된다. 조정받고 지나가야 된다. 견딜 수 있냐고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훈련하는 거지. 여기도 태양이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본질을 보지 않고 오늘 주가 내렸네요. 내일 올라가네요. 이것만 많이 한다는 거지. 물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 내가 투자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대로 바로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려고 싶은 종목만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아는데도 변화가 잘 안 돼.
그 욕심 때문에.